오늘 배울 것은 주제 9입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울 핵심 주제입니다. 5.16 군사정변, 한일협정 아주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 베트남 전쟁,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노동 집약적 수출 사업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5.16 군사정변, 군인들은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때 내셨던 게 뭐냐면 방공을 국시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게 국가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 한다는 이유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시작했던 게 박정희가 비롯한 군인들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군사정변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박정희와 군인들이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후 내각과 의회를 해산시키고 뭘 만들었냐면요, 국가 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재건 최고회의에 박정희가 의장으로 등장을 해서 군사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5.16 군사정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군사정부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정부가 들어오면서요, 폭력배 소탕하고 부정축제자들 처벌하면서 노무천의 부채를 탕감해주면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4.19 혁명 이후에 분출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엄청난 억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규탄을 중단시키고요, 교원들에 대한 노조를 비롯한 노동운동, 그 다음 학생들의 학생운동, 이런 것들을 억압하게 됩니다. 군사정부는요, 방공법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민주 절차를 무시하면서 국가 운영을 해가게 됩니다. 또한 중앙정보부를 활용해서요, 모든 비판 세력을 감시하고 탄압하게 됩니다. 이때요, 무슨 일이냐면 민족일보라는 신문이 기재되는데요, 이 민족일보에서 군사정부의 비판적인 잡지와 이런 것들을 내세웁니다. 이때 민족일보를 폐간시키기도 합니다. 헌법을 개정합니다. 원래 우리 장면 정부 때 헌법을 개정했어요.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로 다시 개헌을 선포하게 됩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군사정부 이후에 군복을 벗어버리고 민주공화당을 창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민주공화당 대표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그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면요, 민주당 후보인 윤보선이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와 윤보선이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의 차이로 대통령 박정희가 당선되게 됩니다. 이 박정희가 정부에서요, 시민들이 한일협정에 왜 반대했을까 되는데요, 박정희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군사정부에서는 뭘 내셨냐면요, 경제 개발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했죠. 그래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시작하면서 그 자금을 가져오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한미일 방공체제 구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구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봅시다. 한일 협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일 회담 준비를 우리나라의 김종필과 오히라 메모했던 일본 사람이 두 사람이 체결하게 됩니다. 한일 협정을 다른 말로 한일 기본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일 기본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일 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한일 회담에 엄청난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위를 6.3 시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절정 6.3 시위가 제정될 때 정부는 바로 또 선포하는 게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바로 조약을 체결해 버리게 됩니다. 대체 이 한일협정, 다른 말로 한일 기본 조약이 왜 문제점이 있을까요? 식민지에 대한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일협정에는요, 청구권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구권이 배상금이 아닌 경제협력 자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식민지에 대한 피해자의 사과와 배상 거부인 것입니다. 그냥 경제협력자의 모습으로 들어왔던 보상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구권 협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 박정희는 베트남 파병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배경을 보면요, 미군의 요청에 의해서 그 당시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후에 미국이 한국에 군 파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한국군 현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현대화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차관을 지원받기로 합니다. 경제기술에 필요한 차관을 요구하게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브라운 각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브라운 각서를 1966년에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32만 명이 파병되었고요. 베트남 특수로서 경제개발에 기여하고 어마어마한 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트남전에 참전된 군인들이 어마하게 많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문제가 뭐냐면요, 고엽제 피해였습니다. 이 고엽제는요, 하나의 살충제였습니다. 살충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고엽제는 어떤 성분이냐면요, 한마디로 다이옥신 성분을 구성되어 있는, 한마디로 보면 약입니다. 그러니까 극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공중에서 살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베트남 파병병들이 얼굴에 피부에 맞았고요. 각종 피해와 각종 질환, 이런 것들이 남는 게 고엽제 피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베트남인인 라이따이안입니다. 이 라이따이안이 무엇이냐면요, 베트남 전쟁 시기에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태어난 한국 2세입니다. 이런 베트남 전을 통해서, 파병을 통해서 고엽제 피해와 베트남인인 라이따이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어떻게 추진됐을까? 경제성장의 한계는 무엇일까라고 되는데요,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오로지 수출 사업 육성을 위해서요, 섬유, 봉제, 신발, 경공업, 저임금의 토대를 두는 노동 집약적인 수출 사업입니다. 노동 집약적인 수출 사업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요, 1인당 국민소득까지 달성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립니다. 그러나 수출에 의존한 무역 구조로 무역 수지가 엄청 약화되면서요, 외채가 증가하고 한국의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심해지면서요, 도시와 농촌 간의 공업권과 농촌 간의 불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저임금, 장기간 노동의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경제개발을 주도했고 이렇게 떼낸 것은 많은 노동력 뿐이었습니다. 장시간 노동력에 대해서, 이런 노동 환경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태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로 기준법을 혜택을 조금도 받지 못하고 노동에 시달렸던 이런 일들을 전태일이 분신 사건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태일의 분신 사건 계기로 노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